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와 마을의 SDGs를 적용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강사 여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강의를 같이 하고 싶고요. 함께 성공하고 서로의 영감을 나누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의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은 이렇게 주민자치와 SDGs,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하죠. 그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마을 단위에서 그렇다면 이 SDGs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주민이 주도해 나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런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주민자치와 SDGs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자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주민자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걸 우리가 항상 꿈처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런 꿈으로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을 조금 더 남들보다 따뜻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을로 만들어가는, 이런 게 바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매해 주민총회를 열어서 우리가 지금 내년에 시행할 이런 마을의 문제들을 올해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짓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을에 마을 공동체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을의 모든 사안을 의제로 다룰 수가 있다 라는 아주 매력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또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의 자치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그런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의거해서 운영 세칙을 수립하고 자치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DGs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2015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그런 17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이거를 우리가 하느냐, 2030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지향한다라는 그런 서로의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표의 범위는 우리가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이런 것들의 글로벌 이슈에 관한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그런 협력을 요구하고요. 서로 국가 간의 이런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포괄적인 발전의 필요성은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해서 이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다. 아까 글로벌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지금 현재 필요도 충족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와 경제, 그와 더불어서 우리 환경 보호를 함께 이루어 나가자는 이렇게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2015년 9월에 이렇게 유엔 회원 국가들이 모여서 합의한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3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여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는 5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구 환경이죠. 또 하나는 번영, 우리가 경제에 대한 그런 문제고요. 평화와 그 다음에 파트너십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인간은 이렇게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을 종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 기아, 그다음에 건강과 복지, 그리고 양질의 교육, 그리고 성평등에 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플랜트, 우리 지구의 환경이죠.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기후 환경에 대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한 물과 위생,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기후행동, 해양 생태계와 육지 보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두 번째 목표를 만들었고요. 자, 세 번째 목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번영을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인가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 그 다음에 뭐 인프라를 구축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하는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우리가 번영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목표는 평화입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한다. 라는 이런 것과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다 이렇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17번째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SDGs가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12년부터 굉장히 많은 이런 회의를 거쳐서 2015년 9월에 유엔에서 이것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과정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이런 것들, 각 국가들이 이런 것들을 서로 약속을 해 나왔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인 발전이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기여를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 유엔 사무총장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 공개 작업반이라는 유엔 내 세 가지 기관이 각각 보고서를 발간해서 새로운 개발 협력에 이렇게 잠정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또 하나의 2013년도에 7월에 발간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는 조금 특별한 사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른 것들은 보통 경제가 좀 약간 불투명한 그런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선진국에서도 겪고 있는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별도의 그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국제 시민사회의 주장이 이렇게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SDGs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 시민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시민단체는 시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고요. 이윤 추구보다는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2012년부터 유엔의 SDS 수립 과정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같이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2015년을 기준으로 132개의 국가에서 1000개가 넘는 단체들이 이렇게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도 많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2015 캠페인 네트워크라는 거는 전 세계 시민들이 기후변화, 빈곤, 불평등 이런 것들의 세계적인 문제점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움직이자라고 해서 촉구된 시민단체 캠페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민자치와 SDS는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유엔에서 정한 17개의 목표를 해나가자면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 기업이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나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주민자치는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민자치와 SDGs의 연계성을 보면 이렇게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합니다. 1년에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빈곤 퇴치와 같은 SDGs 같은 목표를 실행하는 정책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포용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는 그런 기반으로 우리가 이렇게 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평등과 포용성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또 지속 가능한 이렇게 의견을 만들어 나가고 이것을 구축해 나가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공동적인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역에 맞는 그런 의제를 수립해서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자치와 SDGs의 연계성을 보면 지역 주민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에 대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SDGs도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에 대한 그런 목표를 내놨듯이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도시의 도시 계획과 주거지를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신경을 쓸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환경 보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런 것들을 자원을 관리하고 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가장 계속 기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노인, 그다음에 영유아, 그다음에 청소년 이렇게 사람들이 이 환경 보호에 가장 취약한 그런 계층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주민자치와 SDGs를 연계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지역 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여기 SDGs의 목표인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달성 목표를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정치 참여예요. 주민자치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하는 정책도 제안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특별한 어떤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만 여기에 참여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소한 문제부터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보면은 또 하나의 지표인 법치주의 정치 참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라는 것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와 SDGs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딱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나의 목표에만 그걸 보고 나가야 될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 삶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을 SDGs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의 SDGs의 목표를 세우고 나갈 때 이렇게 도시화되고 공동 고령화 그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복합적인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화나 고령화의 한 축만 놓고 얘기를 하면 그럼 고령화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땐 이렇게 복합적인 이런 지역 문제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 접근 방식을 제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축은 주민 참여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자, 주민자치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SDGs에 수립된 그런 정치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좀 더 강화하고 그래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나도 거기에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책임감을 키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그렇죠. 누구나 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는 장기적인 번영 그리고 복지를 실현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역사회와 참여연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 주민의 목표를 하나 설정하면 이 해결책을 함께 이렇게 모색해 나간다. 그래서 유대감과 상호 지원을 서로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자 글로벌 목표와 연계를 시키는 거죠. 이거는 유엔에서 SDGs를 이렇게 만들고 2030년까지 완성해 나가자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나라 간의 이런 약속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국제적인 협력에 기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을과 SDGs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가 마을과 SDGs의 관련성에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